쓰여진 시 요걸 배웠었죠. 그렇죠? 이 작품은 워낙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내신에서는 낼 가능성이 높죠. 자, 윤동주 작가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딱 광복이 된 해에 죽습니다. 안타깝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죠. 작년에 배웠지만 윤동주가 어떻게 죽었어? 그렇죠.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당하다가 죽어요. 뭐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마 이제 몸속에 바닷물을 넣는 그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윤동주 작가는 항상 주제가 자아성찰이죠. 자기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동주 작가에서는 자아의 분열도 종종 등장합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뭐 내면적 자아라고 할게요. 내면적 혹은 이상적 자아의 모습도 있지만 자기의 모습은 그것과는 다른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윤동주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는 그냥 한마디로 적극적 지식인이에요. 특히 이제 자기 사촌 중에 송몽규라는 애가 있었는데 윤동주는 굉장히 여렸기 때문에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로만 간접적 저항을 했는데 송몽규를 비롯한 자기 친구들이 무력으로 항쟁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대화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자아는 지금의 윤동주 모습, 소극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너희가 작년에 배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특히 이 자아의 분열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났던 작품이고, 그리고 윤동주 작가는 속죄양 모티프 또는 자기희생이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윤동주 작가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거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고 항상 자기를 희생해야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으로 죄스러움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윤동주 작가의 다른 작품들 쉽게 쓰여진 시도 있고요.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마다 서시도 있죠. 별에는 밤도 있고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윤동주 작가의 특징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이 작품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행에 나오는 구리거울입니다. 구리거울. 체크할게요. 구리거울. 자, 이 화자가요. 이 구리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포인트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렇게 욕될까? 아까도 나왔잖아. 욕되다는 건 치욕스럽다는 뜻이고 내 자신이 어떻다? 쪽팔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자는 거울을 보면서 쪽팔려요. 그러면 이 거울의 기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매개체? 그렇죠. 자아성찰의 매개체인 거죠. 이게 윤동주 작가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우물, 화자가 우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 구리거울에 밑줄을 치고 학교 선생님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저 우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기능을 좀 잘 알아두고요. 그리고 너희가 2학년 때 내가 쉽게 쓰여진 시 하면서 보여줬던 작품 중에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어. 그 되게 이상한 시 있잖아요.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거. 그때 거울도
자아를 볼 수 있는 매개체의 기능을 합니다. 비슷한 애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녹이 낀 구리거울이냐고. 지금은 구리거울을 안 쓰잖아요. 자, 구리거울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옛날 것이거든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녹이 꼈다라는 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파란 녹이 꼈다라는 건 쇠망한 혹은 이제 망한 왕조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얘들아, 이 화자가 그냥 첫 번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울 보면서 그냥 지가 쪽팔린 거야. 왜? 소극적이잖아.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무기력한 나에 대한 혐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냐면, 왜 하필 그러면 왕조 얘기를 하고 구리거울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만을 지금 성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성찰해?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성찰을 하는 거야. 국권 상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역사에 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이제 구리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춰봤을 때 쪽팔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고, 그래서 요 구리거울 좀만 더 적을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울이라기보다는 유물로서의 거울의 기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윤동주 그리고 현재 조선이 유물이잖아요. 결과적인 유물인 거고, 그리고 이 거울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있다 라는 말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성찰이죠,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행에 왕조의 유물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2번 해석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왕조 유물이라는 거는 몰락한 왕조에 대해서 이 화자가 반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화자는 개인적인 자아 수준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자아까지도 범위를 확대시켜서 성찰하고 있네. 현재 자기 자신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성찰도 하고 있구나 라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련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돼요. 좀 말이 길고 많죠. 민족과 역사에 대한 참회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욕스럽다는 것도 되지만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치욕스럽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리거울 혹은 왕조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다지도 욕될과 의문형 어미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건 아니지.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독백입니다. 자기 반성적인 질문이죠. 자, 이 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2연과 3연이에요. 제목이 참회록이잖아. 참회가 뭐야? 반성이잖아요.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자, 2연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미래 시점에서 아니야. 현재 시점에서의 참회야. 그 말은 뭐냐?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나의 참회를 한 줄에 줄이겠다. 참회라는 건 결국에 지난 일을 반성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참회했냐면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는가. 자, 그러면 이 시를 쓸 당시 윤동주의 나이가 몇 살인 거야? 몇 살인 거예요? 이 시를 쓸 때? 25이었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까지 나 24년 동안 나 뭘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온 거지? 나 뭐 했냐? 이런 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회는 지금 현재 하는 참회고 결국 현재의 과거에 대한 참회가 담겨 있는 거죠. 24년 동안 난 한 게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만 24년 1개월 이 부분이 이 시척화자가 살아온 나이, 뭐 인생과 관련된 거고 어떤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라는 건 그만큼 내가 갈등이나 고뇌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나는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었고 어떤 기쁨을 위해서 달려온 적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에 참여하는 내용이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도 중요해. 자, 여기 밑에를 위에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미래 시점에서 본 현재의 참여입니다. 이 말은 결국 현재의 삶에 대한 참회예요. 같은 말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후회만 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 후회는 엄청 해. 반성은 진짜 많이 해. 근데 발전이 없어. 그렇다는 건 개선을 안 한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자의 모습을 보세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러는 즐거운 날에 나는 계속 이렇게 살면 그때 가서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할 거야. 어떻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쪽팔린 고백만 하고 살았는가? 그럼 이건 뭐야? 현재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똑같이 살면 나는 미래에도 똑같이 참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나이에 말한 이 부끄러운 고백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성찰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찰을. 차라리 그 고백을 할 시간에 내가 한 번이라도 행동을 더 했으면 미래는 덜 쪽팔리겠지?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아마 이제 광복이겠죠? 근데 이거는 광복이 언젠가 올 거라는 확신과도 관련된 말이에요. 언젠가 오겠지만 계속 이따구로 살면 나는 그때도 참회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동주야.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참회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혼자 마음속으로만 성찰하고 마음속으로만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 그게 현재의 모습이잖아. 그걸 미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로 지금 당장 나가서 행동해라 동주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너희가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할 때 특히 2연과 3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참회록의 포인트예요. 2연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현재의 참회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나는 미래에도 또다시 참회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3연은 미래 시점에서 본 현재의 참회를 자기가 이제 가정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냐? 여기도 중요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자. 아까 거울에 녹이 껴있던 거 알지? 닦으면 그 녹이 어떻게 돼? 깨끗해지잖아.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닦아보자라는 행위가 엄청 좋은 뜻이에요.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고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닦고
닦고 가다듬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닦는다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럼 밤, 당연히 뭐 안 좋은 거겠지. 뭐 암울한 현실일 거고, 뭐 일제강점기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나를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울을 닦자. 거울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 마지막 년을 해석하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까 윤동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로 표현한 거냐면 운석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낸 거야. 자, 운석이라는 건 원래 이제 별의 시체잖아? 별똥별. 그래서 보통 문학에서는 하강의 이미지나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예요. 운석이라는 애가. 근데 그 죽음의 이미지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 뒷모양. 뭐겠어? 화자라고, 화자. 지가 거울 속에 보인다는 건 지 미래가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광복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말한 뭐 속죄악 모티프 혹은 자기 희생, 순교적이라는 말로 나올 수 있어. 순교자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뭐 홀로 걸어가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일 거고, 그런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라는 건 현재 거울에 비친 화자의 미래 모습이겠죠. 추측하는 거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상관없어. 광복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지. 특히 이 마지막 년과 되게 비슷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보여줄게.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인데 요 마지막 요렇게 생긴 거 한번 본 적은 있죠? 한두 번 정도?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이 묻힌 언덕에도 풀이 무성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겨울이 뭘까? 일제강점기겠죠? 봄은? 광복이겠죠? 그쵸? 언젠가 광복이 오면 무더미에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이 묻힌 언덕. 그럼 내 이름이 묻힌 언덕이 뭐겠어? 내 무덤. 내 무덤에도 풀이 무성할 거다라는 건 결국에 지가 또 죽을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한 몸을 바쳐서 희생할지언정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이런 의미라서 이 연이랑 지금 이 작품의 마지막 연이 좀 되게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네, 그래서 이 작품 중요한 거 아까 이제 구리거울 얘기했고요. 구리거울. 외부 연계 가능성 아주 높고, 그 다음에 2연이랑 3연 내용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닦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닦는 행위.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해결 좀 해볼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가봅시다. 1번. 의나 없죠. 2번. 의문의 형식 있죠? 오케이죠? 3번. 동일 식구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없어요. 계절적 이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이게 얘들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청유형 어미가 나오기는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지? 닦아보자. 그거 자체는 청유형 어미가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은 독백이에요. 그래서 그게 함께 행동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만 청유문이지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어조를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서도 청유문은 맞지만 이거 자체가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 혹은 이 시를 듣는 청자에게 함께 요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A. A는 지문에서 여기네. 1연. 치욕스럽다. 그 다음에 B는 미래에 하는 현재에 대한 성찰이죠. 자, 그럼 문제 다시 돌아가서 1번. 화자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한다. 네, 치욕스럽다고 했잖아요. 2번. 미래에 자신의 참여력에 적힐 내용 예상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살면 미래에도 난 또 반성한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있는 사람은요, 화자의 희생의지가 드러난 자기희생 모티프였죠. 1번. 기억의 사람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존재다. 맞습니다. 이거는 화자가 미래에 도달하게 될 모습과 관련이 있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반성과 성찰을 해서 열심히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나가 저기 있는 기억이잖아. 그걸 이제 죽음의 이미지로 드러낸 거고. 2번. 기억은요, 집단적 행동을 거부하려 했던 개인 관련이 없어요. 아니죠. 3번. 변하는 세태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는 존재다. 회의라는 건 의심이잖아. 자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4번. 공동체 가치 실현하려고 하죠. 그게 광복이고. 5번. 외면? 관련 없죠. 오히려 반대죠. 외면하지 않으려는 존재가 기억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1번.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라고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한 건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기인식이다. 맞죠?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적이 없어. 만 24년. 2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는 건 이게 정답이죠.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내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살면 미래에도 나는 또 반성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3번. 거울을 닦아보자 라고 한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자기 성찰이었고. 답은 벌써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참회록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참회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신동엽 작가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